네, 우리가 매일 아침에 지나치지 말고 이것은 꼭 짚어봐야 될 그런 이슈들이 있죠. 한동인 기자가 픽해주는 뉴스 픽 시간인데요. 오늘도 한동인 뉴스 토마토 기자 나가겠습니다. 한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도 마스크를 좀 벗고 한번 방송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잘생긴 얼굴과 예, 저희 예쁜 외모를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왜 비웃어요? 내가 예쁘다니까. 우리 아들이 반응하는 거랑 똑같네요. 기분 나쁘게. 자, 어쨌든 좋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사실 어제 송영길 대표하고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전격 회동하면서 국민재난금 전원에게 주겠다 이래가지고 합의됐다는 그 내용만 저는 듣고 기뻐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또 그 얘기가 번복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그게 어제 오후 8시 속보였는데요. 네. 송영길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합의를 했는데 오후 9시 40분쯤에 야당이 정정 발표를 하면서 사실상 번복이 됐습니다. 일단 우선 두 대표는 만찬 회동에서 추경을 통해서 전 국민 재난금을 지급하고 네.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을 검토해서 추후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민주당 대변인과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네, 맞아요. 예. 그런데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대변인은 소상공인 지원을 두텁게 하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이렇게 네. 말을 했고요. 민주당 대변인은 더 두터운 소상공인 지원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하는 것으로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합의 소식이 알려진 직후에 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에서 반발이 나오면서 사실상 번복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제 9시 40분 정도에 언론에다가 오늘 합의 내용은 손실을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상과 보상 범위를 넓히고 두텁게 충분히 지원하는 데 우선적으로 추경 재원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공지를 하고 나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네. 그 후에 만약 남아있는 재원이 있다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를 8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까지 포함했다. 이런 취지로 합의를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주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소상공인이나 뭐 자영업자들한테 먼저 주고 네. 남은 게 있으면은 국민들한테 주겠다 이런 네, 뜻입니까? 남은 게 있다면 100%를 하자. 남은 재원이 있다면. 아, 네. 근데 이렇게 갑자기 말이 바뀐 이유가 뭐예요? 이제 여성가족부 폐지, 통일부 폐지 얘기를 들고 나왔을 때도 이준석 대표가 이제 얘기를 할 때도 당내에서도 반발이 조금 있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도 안 된다, 뭐 통일부에 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윤희숙 의원은 네. 이제 제왕이냐, 당 대표가 당대표 제왕이냐, 민주적으로 당을 운영하기로 해놓고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러면은 합의하면서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 모두 준다 이런 내용은 당대표 그냥 즉흥적으로 합의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당론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당론은 사실 아니었던 반대였잖아요, 것 같고요. 원래는. 그 원내 지도부와 아직 상의가 안 돼서 오늘 민주당도 원내대책회의를 오전 9시 반에 여는데 거기서 이제 세부 내용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하고 원내 지도부 간에 이제 다시 협상을 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준석 대표 얼굴이 좀 말이 아니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렇게 급작스럽게 번복한 모양새가 돼버리면 네,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네, 그리고 두 번째,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된다고요? 네, 올해보다 5.1% 오른 수치인데요. 올해 최저임금이 지금 8,720원입니다. 네네. 5.1% 높은 수치로 최저임금을 월 환산액으로 치면은 노동시간 209시간입니다. 191만 4,440원이 되고요. 현 정부 들어서 2018년에 16.4%, 네. 2019년에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다가 네. 지난해 2.9%, 올해는 1.5%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린 겁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5.1%로 높인 것은 네네. 최저임금 인상 억제 기조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경기 회복 전망이 좋아서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한 거고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현재 4.0%입니다. 네네. 그래서 물가 상승률 1.8%에 취업자 증가율 0.7% 이런 걸 고려해서 5.1%로 최종 결정을 했고요. 노동부가 다음 달 5일까지 고시를 하면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최저임금 얼마로 인상하느냐, 이제 이걸 가지고 사실은 올해도 상당히 좀 진통이 있었었는데, 네. 그래서 1.5%인가 이렇게 수준이 좀 낮았었잖아요. 네. 그런데 내년에 또 5.1%를 올리게 되면은 자영업자나 이렇게 뭐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은 네. 좀 직원들 구해서 쓰기가 좀 어렵다 이런 불만이 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 지금 코로나19 상황인 만큼 근데 내년에는 이제 코로나 상황이 괜찮아질 거다는 전망 하에 결정된 거고요. 네네.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 상승률이 평균 7.2%인데 박근혜 정부 때는 7.4%였습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률이 좀 덜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한국은행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0%에 달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코로나를 극복하고 이제 나라 경제 살림이 좀 나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네. 조금 지켜보는 걸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얘기도 사실은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김건희 씨, 그러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이죠. 네. 김건희 씨가 예전에 그 모친과 관련된 재판에 법무사인 백모 씨인가요? 이분이 네. 증인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그 증인에게 1억 원을 들고 찾아가서 1억 원을 주겠다. 그러니 네. 어떻게 좀 대답해달라. 이렇게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네. 돈은 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내가 위증을 요구한 건 아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면서요. 네. 일단 정정하자면은 네, 돈을 정정해야 준 거는 아니고요. 들고만 들고 갔다? 찾아갔지만 백 씨가 받지 않았다는 거고요. 네. 일단 김건희 씨 최근 인터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네. 뉴스버스라는 인터넷 언론인데 그 추후에 김 씨와 통화했던 내용을 좀 추가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 씨가 당시 인터뷰에서 16년 전 모친과 정대택 씨 간 법적 분쟁 당시에 법무사 백 씨에게 1억 원을 들고 찾아갔다. 하지만 받지 않았고 네. 그리고 위증교사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억 원을 들고 찾아간 것은 네. 정대택 씨와 법정 분쟁이 일었었을 때 2심 항소심에서 네. 장모와 사이가 안 좋아지자 화해를 위해서 1억 원을 들고 찾아갔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뭐 사건 자체를 보자면은 법무사 정 씨와 정대택 씨와 네. 장모인 최모 씨 이제 거래를 했는데 법무사 백모 씨 입회 하에 약정을 체결했고 이익금을 절반씩 나눠 가지기로 했습니다. 네네. 근데 최 씨가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했고 1심에서 백모 씨도 그게 사실이 맞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2심 항소심에서 백모 씨가 나는 위증을 한 거다라고 말을 바꿨는데 재판부는 백모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하고 최모 씨에 대해서 손을 들어줬습니다. 최모 씨 편을. 왜 그래서 최은순 씨라고 말을 못하나요? 최모 씨라고 굳이 그래야 되나? 다 아는데. 최은순 씨라고 네. 하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네. 김 씨는 이제 김건희 씨는 네. 설령 위증 교사가 된다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다 지난 사건 아니냐 이런 발언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대검은 이 사건에 대해서 모해 위증 의혹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고 지휘했습니다. 네. 사실 이 당시에 이 백모라는 법무사한테 아파트를 대가로 줬다가 뺏었다가 뭐 아직도 네, 그 그렇습니다. 이후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어제 또 나온 뉴스 중에 하나는 이 김건희 씨,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뭐 SBS 전 아나운서였던 김범수 씨하고 무슨 관계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또 열린공감 TV라는 곳에서 나와서 한동안 또 좀 시끄러웠었어요. 네. 이 부분도 좀 나중에 취재를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 마지막 뉴스네요. 네. 검찰에서 지금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을 2심을 지금 치르고 있는 정경심 교수죠. 이 네.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 이 정경심 씨에 대해서 징역 7년을 또 구형을 했네요. 예.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이미 선고받았는데요. 이번에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네.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 9억 원이나. 1억 네. 6천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고요. 네. 검찰은 이번 사건이 국정농단 사건과 비슷하다라고 지적을 했고 수사가 즉시 개시되지 않았었다면 권력 눈치 보기 등으로 비판이 심각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검찰의 판단은 정경심 교수의 범행 동기가 네. 학벌 대물림 그리고 부의 대물림 이런 거라고 보고 사회 고위층 특권과 반칙, 불법을 통해서 이루려 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발급
이런 부분에서는 1심에서 유죄를 판결받았고요. 네. 다만 사모펀드 운영사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 5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나 사모펀드 출자 약정 금액 허위로 부풀려지고 거짓 보관 혐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네. 그래서 정 교수 측은 이 사건은 조국 표적 수사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네. 통상 기준으로는 기소하지 않았을 것을 기소했다, 이런 최후 변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는 남편이 법무부 장관으로 얘기가 되면서부터 아주 지옥 같은 2년을 지금 보낼 수밖에 없었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관련해서 지금 조범동 씨, 그러니까 오촌 조카로 알려진 조범동 씨 재판에서는 펀드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 무죄로 나왔기 때문에 좀 네.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 같죠. 네. 네, 지금 이 말씀을 들어보고 나니까는 정경심 교수 항소심 선고 공판이 다음 달 11일에 진행이 될 텐데 네. 어떻게 나올지 정말 기대가 큽니다. 네, 한동희 기자하고는 여기까지 얘기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중간중간 그리고 끝날 때쯤 댓글 소개 제가 해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 순서 이어가죠.